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CX팀에서 어떤 식으로 OKR을 설정하면 좋을까?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한 15가지 OKR 중에서 5가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저희가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문의 주셨던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OKR이라는 내용인데요. OKR은 어떻게 CX팀을 설정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OKR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CX팀이 어떤 OKR을 설정하면 좋은지 5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CX팀이 사용하면 좋은 OKR 15가지를 모은 템플릿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저희 주변에 혹은 저희가 직접 겪은 OKR의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OKR, MBO, KPI를 간단하게 비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마지막에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OKR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OKR을 전사 차원에서 세팅할까가 아니라 팀 OKR 혹은 개인 OKR을 할당받아서 어떤 OKR을 쓰면 좋을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OKR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는 오브젝티브, KR 같은 경우에는 키 리절트라고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성과를 말을 OKR이라고 하거든요. OKR은 목표 설정 프레임워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OKR의 가장 중요하고 좋은 점 투명성인 것 같아요. 전사가 공유하고 이제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는 문화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그 성과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CX팀에서 어떤 식으로 OKR을 설정하면 좋을까? 사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OKR을 할당을 받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적어가면 좋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한 15가지 OKR 중에서 5가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CX팀의 OKR 같은 경우에는 고객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늘린다라는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 오브젝티브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에 따른 KR은 NPS가 대표적인 고객 만족도 지표이잖아요. 그래서 NPS를 5점에서 8점으로 늘린다 같은 게 설정될 수 있고, 두 번째 KR 같은 경우에는 SNS상에 긍정적인 피드백이 담긴 멘션을 월에 30개에서 50개로 늘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웹사이트의 긍정적인 리뷰를 월에 30개에서 50개로 늘린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떤 회사든 CX팀이면 가져갈 만한 OKR이 아닌 것 같거든요. SNS상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리뷰수 늘리는 거는 CX팀에서 리뷰 이벤트를 한다든지 SNS 공유 이벤트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바이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인 것 같고, NPS는 종합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야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CX팀의 업무 방향성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고객 만족도랑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결인데,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고 향상시킨다라는 오브젝티브가 설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오브젝티브를 가져가는 회사는 대체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의 시스템이 전무했던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CX팀이 신설됐다든지 하는 초기 단계 회사에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고 향상시킨다라는 관점의 오브젝티브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따른 KR을 예시로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고객 만족도 서베이의 응답을 연에 1000개 이상 받는다. 두 번째로는 VIP 고객에게 50번 정도 전화 인터뷰를 돌린다. 세 번째는 다음 분기의 개선을 과제에 따른 액션 플랜을 10개 지정한다. 네 번째로는 최근에 이탈한 고객에 대한 조사를 15회 진행한다. 이렇게 4가지의 KR을 달성할 경우 자연스럽게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성으로 오브젝티브가 달성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은 IT 제품 위주 서비스를 하는 회사의 CX팀이 가져갈 수 있는 KR인 것 같아요. 오브젝티브는 고객의 온보딩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로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온보딩 프로세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온보딩 프로세스는 고객이 획득이 되고 정착을 하는 프로세스잖아요. 고객이 겪는 첫 경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거를 오브젝티브로 가져가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KR을 첫 번째로는 평균 온보딩 시간을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시킨다. 이 말은 고객이 온보딩 단계에서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게 할 수 있게 UX를 설계한다는 의미이잖아요. 두 번째 KR 같은 경우에는 온보딩을 시도하는 사용자의 비율을 60%에서 90%로 늘린다. 이 말인즉슨
고객이 획득이 된 상태에서 이탈하지 않고 알아가는 고객의 비율을 늘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KR은 쉬운 이해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KR은 매력도를 높이는 UX를 설계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KR 같은 경우에는 온보딩과 관련된 블로그와 팝업 튜토리얼을 5개에서 15개로 증가시킨다 이건데, 온보딩을 잘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실린 블로그를 많이 만들고 혹은 튜토리얼을 많이 만듦으로써 고객의 이해도를 높여준다라는 차원에서 KR 세 번째로 도출이 됐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하게 되면 당연히 고객의 온보딩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겠죠. 이렇게 UX팀에서 UX 관점으로도 KR을 세팅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님의 세 가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 CX팀이거나 네. 초기 단계의 CX팀이 가져갈 수 있는 OKR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CX팀이 구축되어 있거나 조직이 커진 상태의 CX팀이 가지고 갈 수 있는 OKR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브젝티브, 최고의 고객 경험팀을 만든다. 이 목표에 대한 키 리저트로는 첫 번째, 고객 경험팀에서 2개 이상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사례를 전파시킨다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객 경험팀의 인터뷰를 영상을 만들어서 조회수를 10,000뷰 정도 만든다의 키 리저트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 리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 경험팀이 만든 영상을 통해서 랜딩 페이지의 유입을 1,000명에서 15,000명 이상으로 만든다.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객 경험팀이 잘 구축되어 있고 외부로 알리고 싶다. 이런 이제 회사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토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토스 디자인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자체적인 컨퍼런스를 열어서 알리기도 하고 같이 일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마지막 OKR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이 이슈도 많아지고 팀도 커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레벨업을 할 수 있을까의 OKR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목표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멋진 CX팀을 만든다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KR 같은 경우에는 이슈 같은 거 사례를 12가지 정도 선발해서 스터디를 해본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능력 향상의 계획을 만들어서 팀원들이 발표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필수 관련한 자격증을 1개 정도 획득한다. 이런 키 리저트 두 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한 이슈 같은 거를 15개 정도 아티클을 만들어서 사내 무키를 발전시킨다. 이 리저트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5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예시인 것 같고, 이제는 저희가 실제로 주변에서 OKR을 사용한 혹은 저희가 직접 경험한 OKR을 회사의 성격이나 분야나 스테이지별로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도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OKR을 흡수하면 될 것 같다라는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A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출 궤도에 올랐고 그리고 IT 기반의 회사는 아닌 회사의 사례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OKR을 도입하기 전에 몇 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기존 멤버들이 연봉 협상을 몇 번 진행했던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OKR을 조직 안에 흡수시키기가 쉽지는 않은 구조잖아요. OKR이라는 게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라기보다는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 가지고 인사고과를 받을 수 있겠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흡수시켜야 되는 케이스였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전사 OKR이 있었고 팀 OKR, 그다음 개인 OKR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었는데 KR 자체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달성 가능한 KR을 위주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다 쉽지 않은 KR이 설정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은 계약 결제 건수를 10%씩 늘린다. 그런 걸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면은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달성 못하겠네. 근데 이거는 경영진분들의 시각 담긴 느낌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그 OKR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의아무야된 사례이거든요. 이럴 때는 회사 차원의 OKR이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됐다고 치더라도 팀 OKR, 개인 OKR은 내가 노력하면은 달성될 만한 OKR로 세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초기인 회사이고 IT 기반의 회사인데요. 아직 5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정말 초반의 회사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OKR을 스터디하면서 도입을 진행해본 회사인데 아무래도 초기에 도입을 해서 이게 도전적인 건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수치인
되는 건지 기준이 없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키 리절트로 한 달에 100명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만든다. 실제로는 3개에서 5개 정도만 해도 충분히 도전적인 건데 이거를 간과했던 회사였던 것 네. 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마음의 장벽이 덜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인정을 하고 한 달 정도 진행한 다음에 바로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OKR이 완전 회사에 맞춰서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해요. C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티클을 배포할 정도로 OKR에 도입에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IT 기반 회사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른 상태에서 2020년에 도입을 했는데 처음에 대혼란이었다고 해요. 네. 전사 OKR을 설정을 했지만 개인까지 내려가기까지 힘든 시기를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두가 견디면서 잘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조금 많이 정착된 상태이고 조율 속의 자율이라는 조금 다른 이제 버전의 OKR도 만들고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서 OKR을 설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마지막 OKR의 실사용 사례는 7, 8년 전 OKR을 도입했던 IT 회사예요. 40명대 규모의 회사였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개발팀이나 디자인팀은 OKR을 차용하시고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MBO를 차용하시고 세일즈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별로 KPI를 차용하는 식으로 팀마다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기보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OKR 적용에 그 당시에는 실패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만약에 신입이시고 회사 전체의 지표를 뜯어고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거를 방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액티브하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은 방향성인 것 같아요. 이걸 받아들이면 이득이 되는 게 일단은 이직할 때도 이거를 써본 사람이랑 안 써본 사람이랑 이해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는 리오를 사용한 팀에서 재직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회사 자체가 조금 어려웠어요. 평가 측정하고 연봉 협상할 때 대부분의 동료분들이 동결을 받기도 하고 미미하게 연봉 인상이 가능했던 상태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MBO라는 구체적인 프레임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0% 연봉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각 팀마다 다른 목표 설정을 하더라도 사실 상사랑 혹은 동료랑 그 목표 설정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회사는 나한테 MBO도 안 주고 KPI도 안 주고 OKR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네. 일단 기존에 업무적인 기록을 많이 남겨놓고 중요한 타이밍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한 번씩 정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내가 그 온보딩 프로세스를 이렇게 개선을 했었구나, 혹은 내가 이탈 고객을 이렇게 방지를 했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중요하고 프레임워크를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 좀 천지 차이인 것 같긴 해요. 업무를 진행을 할 때 모르고 그냥 하면은 관성처럼 막 일을 하는데 우리 회사가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알고 있으면 이런 방향성으로 한번 일을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OKR, MBO, KPI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KPI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MBO나 OKR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비교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마침 좋은 아티클을 찾아가지고 KPI, MBO, OKR 관련한 비교 아티클을 하단에다가 붙여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특징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OKR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프레임워크고 목표 설정 프레임워크예요. MBO 같은 경우에는 피터 드러커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께서 1950년대에 만들었던 전통적인 프레임워크인데 목표 설정의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성과 측정의 방향성에 더 가깝거든요. 마지막으로 KPI 같은 경우에도 목표 설정 프레임워크는 맞는데 이거는 프로젝트마다 설정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OKR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연초에 회사에서 OKR을 세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례를 5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준비해서 정리한 게 15가지 정도거든요.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핵심 목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15가지라는 다양한 이제 사례를 준비를 했고요. 회사에 맞춰서
좀 수정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 캡처 영상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사례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구독하셨던 분들도 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캡처 보내주시면 공유해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